더불어민주당이 청주 흥덕을 끝으로 충북 경선을 마무리하면서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후보들의 신경전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 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사직 동참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낙석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고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복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경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 4명이 다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은 물갈이 폭이 훨씬 컸는데요. 세대교체의 바람이 주요할지 현역 의원의 경쟁력이 앞설지 지켜볼 대목이죠.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 경선도 결국 친명 신인의 파란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체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을 꺾은 데 대해 이현희 후보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당심은 성남 파도 같다는 걸 제가 경선에 임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뒷짐지는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매우 피로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진보당 이명주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중앙당의 방침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진보당과의 연합 연대가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진보당 후보께서 완주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동원 국민의힘 청주 흥덕 후보는 이현희 후보의 전대협 간부 경력을 들어 운동권 출신과의 경쟁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전대협을 포함해서 전교조, 민노총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퇴출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쟁 구도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 자신의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자문위원 경력이 허위라는 언론 보도가 난 데 대해서는 경선 상대였던 송태영 예비후보의 음해라며 당시 총리실 담당 공무원에 확인서를 내놨습니다. 시발점이 같은 당에서 활동을 하고 경선을 했던 분이 이거를 촉발을 하고 확대 재생산을 한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상대방의 허점을 뒷조사를 하고 하는 그 자체가 음해죠. 청주 흥덕을 끝으로 원내 1, 2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대진표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후보 얼굴이 8명 중 2명만 바뀐 반면 민주당은 반대로 8명 중 2명만 살아남아 물갈이 폭이 훨씬 컸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이모선 의원을 제외한 3명이 탈락해 세대 교체다, 비명 행사다 논란이 일고 있고 다선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그대로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우선했다, 혁신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대 여야가 4석씩 양분했던 충북 정치 지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본선거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청주시 사직 3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길이 150cm, 직경 40cm 크기의 포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이 포탄이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항공탄이라며 현장 출동한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뇌관을 해체한 뒤 수거해 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일에도 10m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기종의 항공탄이 발견됐다면서 현장의 안전을 고려해 청주시에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충주시 산청면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낙석이 떨어져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낙석이 발생한 인근 마을 47가구는 사실상 고립 상태에 놓였는데 마을 주민 대부분이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3천여 톤의 낙석이 떨어진 군도 26호선. 경사면을 지탱하던 그물망은 찢겨 나갔고 절단면이 그대로 드러난 돌덩이는 금세 떨어질 듯 위험한 상황입니다. 낙석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은 당시 상황 그대로입니다. 차량과 주민 통행을 막았을 뿐 복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가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우려가 큰 곳이라 항구적인 복구 공사를 앞둔 시점에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전리 현상이 지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돌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확보를 한 뒤에 저희들이 그 낙석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예상하는 응급 복구 시점은 빨라야 5월 말. 매일 오가던 길이 끊기면서 인근 마을 주민 47세대 60여 명은 석 달 동안 고립이 불가피합니다. 면 소재지까지 마을에서 10km에 불과했던 길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대부분 산길이라 오가는 시간은 4-5배나 걸립니다. 사고 나기 전에는 여기저기 타면 15분 걸립니다. 근데 지금 그 사고 난 이후로는 이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려요. 하루 3번 오가던 시내버스가 끊겼고 생필품을 사러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나마 우편물은 며칠 걸러 마을에 옵니다. 주민 대부분이 70을 넘긴 고령이어서 불편은 더 큽니다. 무릎 관절 아파서 일주일에 많이 다니시는 분이 3번, 보통 2번씩은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맞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행이 막히다 보니까 병원에도 못 가시고. 충주시는 고립된 주민 사정이 안타깝지만 안전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서둘러 응급 복구를 앞당기겠다고는 했지만 고립된 주민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바라는 호소문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의료 공백 장기화로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신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지난달에도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논의를 강조하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밤 11시 50분쯤 배가 아프다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간호사의 말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당시 이 대학 병원 응급실에는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근무 중인 의사는 전문의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 사회로 변지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어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들이 강의실로 하나둘 들어섭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집단 행동에 동참할지 논의에 나선 겁니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는 전공의와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중지를 모아서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께서 사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유효하다고 했고요. 앞서 전국 19개 의대 교수 공동 비대위가 모레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주말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사직 동참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표 대상은 충북대 병원과 의과대학 소속 교수 210여 명. 전공의에 이어 이들까지 사직에 나서면 병원에 남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지 못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익명한 방법을 써가지고 전체 교수의 몇 % 정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는 파악을 해볼 생각이고요. 서울대 의대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자
정부는 사직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수업 거부로 유급 위기에 놓인 의예과 학생들에 대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올해도 약 한 달 동안 무심천의 대청댐 용수가 공급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12일까지 대청댐에서 하루 16만 6천 톤, 도내 5개 저수지에서 6만 6천 톤 등 하루 23만여 톤의 용수가 공급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계획 방류로 충청북도는 시범 사업 결과 무심천 유량이 최대 2.7배 늘고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59%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충청북도체육회가 지방체육 발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와 대외 활동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11개 충북시군 체육회장과 65개 종목 단체장,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의 국 공유예산 무상사용 법률 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의무화 조례 현황 등을 알렸습니다. 또 충북체육회는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 재개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교직원들의 교권 침해 대응을 돕는 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기존의 교권보호 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법률 컨설팅은 물론 이후 마음 건강진단과 상담, 치료까지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 교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교권 지원단을 파견하고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각 교육지원청 등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창업 기원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1,100억 원 규모의 복합 창업 공간으로 충청북도는 바이오헬스 혁신창업기술 상용화 센터가 들어설 오송에 스타트업 파크 유치를 위해 민관학 협력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또 창업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등 올해 창업 활성화를 위해 7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슬로시티 수산마을과 증평 정안 농촌체험마을, 청주 미원마을 등 17곳을 충북에서 살아보기 운영마을로 정하고 이달 중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